아직 저는 이 마일리지를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친구한테 못 받은 티켓을 한꺼번에 받아서 한 번에 적립을 했더니 거의 한 4만 원 정도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본가에 내려갈 때 기차를 공짜로 탄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은데 혹시 여행 갈 때 버스 타는 걸 좋아하세요? 기차 타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무조건 기차 타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버스를 타면 차도 많이 막히고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고 벨트를 차면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저처럼 멀미가 심하면 막 속도 울렁거리고 머리도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기차를 이용하는 편인데 다들 아시죠? 기차는 버스보다 적게는 몇천 원부터 많게는 몇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저는 또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가격이 조금 부담돼서 버스를 탈까 고민한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기차 예매를 여러 번 하고 나서 발견했던 꿀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꿀팁들을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꿀팁들이 있어도 가격이 저렴한 게 제일 혹하겠죠? 그래서 KTX를 기준으로 보면 청소년 드림이라는 할인권을 예매하실 수가 있어요. 이 할인권은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40%까지 할인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 할인권은 출발 날짜랑 시간별로 할인율이 달라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이랑 날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대박인 게 KTX 기준으로 청소년은 만 24세입니다. 그러니까 만 24세 이하이신 분들은 전부 이 청소년 드림 할인권을 예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 25세 이상인 사람들은 할인권을 못 쓰나요? 그건 아닙니다. 만 25세 이상부터 만 33세이신 분들은 힘내라 청춘이라는 할인권을 예매해주시면 돼요. 이 할인권들은 코레일 어플 하단에 있는 혜택 정기권 탭에 들어가서 본인 나이에 맞는 할인권으로 선택해서 예매해주시면 되는데 막상 예매하려고 보니까 이 예매하기 버튼이 안 눌리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실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나이 제한이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나이 인증을 한 번씩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나이 인증은 렛츠코레일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신 후에 마인 페이지에 들어가면 할인 서비스 대상 자격 등록 내역이라는 게 뜹니다. 그럼 거기에 개인정보랑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인증이 완료돼요. 그리고 청소년 드림으로 인증하신 분들은 만 25세가 지나면 자동으로 힘내라 청춘으로 전환되니까 너무 편하죠. 이렇게 인증을 하면 아까 들어갔던 혜택 정기권 탭에서 다시 예매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할인권들은 무조건 출발일 24시간 이전까지 예매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가 9월 2일 오후 4시에 잘 타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9월 1일 오후 3시 59분까지 그 4시 기차 예매를 완료해야 됩니다. 만약에 9월 1일 오후 4시 이후에 들어가면 9월 2일 4시 이전 기차는 뜨지가 않아요. 예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친구한테 알려준 적이 있는데 KTX 일반권을 예매할 때는 보통 그 예매일 당일권부터 예매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할인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매 당일권은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예매일 기준 다음 날짜부터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친구들 이걸 모르고 그냥 시간만 보고 무작정 예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심지어 기차 타기 몇 분 전에 확인을 해버려서 할인권은 수수료를 내면서 취소하고 그날 탈 기차는 정가를 내면서 구입을 했다는 슬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인권을 예매하실 때 그 출발 날짜랑 시간을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할인 상품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차 예매는 출발일 30일 전부터 가능한데 아무래도 할인권이다 보니까 붐비는 시간대나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매진이 진짜 빨리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한데 애초에 좌석을 많이 안 풀어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인권을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예매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일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원래 네일로가 나이 제한이 있던 상품이라서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하고 안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네일로가 지금은 나이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그 대신에 만 29세까지는 3일권이 7만원, 7일권이 8만원, 만 30세 이상부터는 3일권이 10만원, 7일권이 11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의 차이를 뒀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네일로는 코레일 어플 하단에 지역사랑여행이라는 탭에 들어가서 밑으로 좀 내리시면 네일로 두 번째 이야기라는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3일권이랑 7일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에도 보면 잘못된 정보로 나와 있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근데 또 저는 네일로를 이용해봤으니까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7일권은 말 그대로 7일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기차표입니다. 그리고 3일권은 7일 동안 3일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날짜에만 기차를 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3일권은 3일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네일로를 예매하실 때 보면 시작일이라는 거 선택을 해요. 그러면 본인이 설정한 시작일부터 7일의 유효기간 동안 3일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날짜에 차를 타실 수가 있는 겁니다. 7일권이랑 3일권을 동일하게 KTX를 1일 1회 총 2번, 그러니까 왕복권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ITX나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를 1일 2회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5박 6일 여행을 간다. 그러면 KTX 왕복 기차권만 필요하니까 내일로 3일권을 이용해서 쓰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 왕복 기차권이 12만 원 정도 하니까 거의 반값에 여행을 다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로도 붐비는 시간대나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매진이 진짜 빨리 돼. 그리고 이것도 아까 할인권이랑 마찬가지로 시작일 24시간 이전까지는 예매를 완료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일반 열차를 1일 2회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춘천에 사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여행을 갈 때 춘천에서 용산까지는 ITX를, 그래서 용산에서 지방까지는 KTX를, 이런 식으로 ITX 왕복권, KTX 왕복권을 7만 원에 이렇게 알차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행 가실 때 이 네일로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할인받을 수 있는 걸 다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없는 자리를 만드는 꿀팁도 알려드릴 텐데요. 보통 KTX 예매할 때 출발 시간이랑 날짜 선택하고 열차 조회해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이 없으면 무작정 예매 대기 누르거나 취소표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안 그러셔도 돼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원래 하셨던 거랑 똑같이 열차 조회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위에 일반석이라는 탭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거기를 클릭하시면 유아 동반석부터 대피 도우미석까지 뭐가 이렇게 쭈르륵 뜨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유아 동반석이랑 제일 밑에 있는 대피 도우미석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같은 시간대라도 매진인 시간에서 유아 동반석이나 대피 도우미석으로 바꿔서 확인했을 때 갑자기 없던 자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이번 추석 기간 열차에도 이 대피 도우미석이나 유아 동반석은 아직 자리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추석 기차 예매 못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다면 유아 동반석은 아무래도 그 기차 칸에 어린이가 같이 탈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시끄러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하고요. 대피 도우미석은 실제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을 대피시키거나 응급 구조 활동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참고는 해주셔야 되겠죠. 또 이렇게 일반석이 아닌 대피 도우미석, 유아 도우미석 이런 좌석의 경우에는 청소년 드림이나 힘내라 청춘 이런 할인권으로는 예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함께 알아주세요. 마지막으로 KTX를 타면 좋은 점이 마일리지가 진짜 잘 쌓인다는 건데요. 아직 저는 이 마일리지를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4인 동반석은 35%까지 할인이 들어가니까 동반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친구분들끼리 여행을 갈 때 한 분이 모아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때 다들 착각하시는 게 나머지 분들의 마일리지가 결제한 분한테 다 쌓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한 명이 4명 기차표를 한꺼번에 예매를 해도 이 한 분에게는 한 명의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그럼 나머지 3명의 마일리지는 어디 갔나요? 그거는 이제 마일리지를 직접 적립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마일리지 적립 신청은 프레일 어플 오른쪽 상단의 메뉴에 들어가면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신청이라는 목록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예매자 정보랑 예매 내역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예매 정보는 예매를 하셨던 분한테 티켓을 캡처해달라고 하시면 중간에 조그맣게 16자리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마일리지 적립 신청이 완료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친구한테 못 받은 티켓을 한꺼번에 받아서 한 번에 적립을 했더니 거의 한 4만 원 정도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본가에 내려갈 때 기차를 공짜로 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보니까 꼭 같이 탔던 동행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적립을 신청해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부모님 폰에 남는 티켓이 있다 하시면 몰래 훔쳐서 마일리지 적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1년 이내 승차권만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얼른 적립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일리지는 많은데 기차 탈 일이 없어서 마일리지를 썩혀두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티켓 하단에 보시면 전달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티켓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본인이 마일리지로 그 티켓을 공짜로 구매하신 뒤에 전달하기 버튼을 눌러서 그 필요하신 분한테 티켓을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마일리지도 알차게 한번 사용해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놀러 갈 때 써먹기 딱 좋은 KTX 꿀팁들을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아직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널리 퍼뜨려 주시고 혹시 제가 몰랐던 꿀팁들도 있다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끝. 할인 서비스 대상 자격 등록 내역이라는 게 뜹니다. 나눠져 있는 상품.